이건 전투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동이 패트리엇 버리고 한국에 줄 선 이유,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달려오는 이유, 40년간 국제 안보를 연구한 그가 밝힌 충격적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보스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케네디 스쿨 강의동 3층,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차가웠어요. 강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강의가 있다는 소문은 2주 전부터 돌았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국제안보를 30년간 연구해온 데이비드 체인벌린 교수가 하버드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나토 방위정책 자문을 20년 했고 중동 세계국 방산 체계를 직접 설계한 사람. 그것도 단 하루, 딱 한 번의 강의를 위해서요. 저는 강의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사토 켄지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온 지 1년 반이 됐어요. 아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산업부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녁 식탁에서는 늘 방위산업 이야기가 오갔죠. 솔직히 오늘 강의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좀 이상했거든요. 화면에 띄워진 제목은 이랬어요. 2026년 중동의 하늘을 바꾼 것. 왜 세계는 한국 무기 앞에 줄 서는가? 한국이라니.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켄지, 방위산업은 미국이야. 패트리엇, F-35, 이지스. 전부 미국 거야. 한국은 미국 기술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터진 전쟁에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의실에는 각국 엘리트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왼쪽에는 중국에서 온 류에이가 있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를 수석 졸업한 친구인데 입만 열면 중국의 굴기를 자랑했죠. 오른쪽에는 미국인 제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7년을 일하다 온 친구인데 모든 걸 달러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중동에서 온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UAE, 아부다비 출신 파루크 알라시드였어요. 아부다비 왕세자 장학생으로 온 친구인데 군 출신이었습니다. UAE 방공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표정이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미라 아라산이 있었습니다. 리야드 왕립대 수석 출신으로 사우디 국방부 장학생으로 온 여성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고 체인벌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토에서 20년, 중동에서 15년. 실제 전쟁을 설계하고 분석해온 사람 특유의 냉정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교수는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할 정도로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중동 학생 있습니까? 파루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파루크를 봤어요. UAE 방공망 어떻습니까? 그날 밤 잘 막았습니까? 파루크가 어깨를 폈습니다. 천궁투 요격률 96%였습니다. 성공적인 방어였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96%는 훌륭한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날 밤 현장은 조용했을까요? 왜 아무도 이겼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파루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어요.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란 자폭 드론 1대 3천만 원. 천궁투 요격 미사일 한 발 15억 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 최대 60억 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3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15억짜리를 쏜다는 말이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50배, 많게는 200배의 돈을 씁니다. 이란이 드론을 하루 100대씩 한 달 동안 보낸다면 방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천궁투 기준으로만 한 달 4조 5천억 원. 파루크가 그 숫자를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떴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소진시키는 겁니다. 값싼 드론을 계속 뿌려서 방어 측의 비싼 미사일 재고를 천천히 말려버리는 것. 드론 한 대가 격추될 때마다 방어하는 쪽은 쉰배의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파루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현장이 조용했던 겁니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지고 있는 전쟁. 숫자는 좋은데 통장이 비어가는 싸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파루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 학생 있습니까?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방산 어떻습니까? 드론 재미인 기술 개발하고 있죠. 리웨이가 어깨를 폈습니다. 맞습니다. 전파 교란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물량도 최고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란 드론 중에는 재밍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것도 섞여 있어요. 도심에서 재밍을 쓰면 민간 항공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중국 방산이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곧 따라잡을 거예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방산 수출 현황입니다. 중동 주요 국가 도입 실적. 사우디아라비아, 계약 후 품질 문제로 반납. 이라크, 납기 지연으로 계약 취소. 이집트, 유지 보수 불가로 운용 중단. 리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물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신뢰를 잃으면 물량은 의미가 없어요. 중동이 중국 무기를 안 사는 건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리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론을 미사일보다 훨씬 싸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미국 학생을 봤습니다. 미국 학생 있습니까?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방산 어떻습니까? 패트리엇 없으면 중동 방공이 됩니까?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패트리엇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빔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저 무기도 미국이 제일 앞서 있어요. HELIOS 개발하고 있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예산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레이저 무기 중에서 실제로 부대에 배치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제임스가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아닙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거나.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미국 HELIOS 함정 탑재 시험 단계. 이스라엘 아이언빔 지상 배치 시험 단계. 영국 드래곤 파이어 해상 시험 단계.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천광.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실전 배치 완료.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눈을 비볐어요. 실전 배치 완료.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만. 교수가 말했습니다. 천광. 하늘천의 빛광.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광섬유, 레이저, 기반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천광 발사 비용 2,000원. 강의실 어딘가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도 웃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2,000원이라니 편의점 커피보다 싸잖아요. 교수가 웃지 않았습니다. 2,000원. 전기료 수준입니다. 탄약이 없으니 재고 걱정이 없어요. 전력만 공급되면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표적에 닿는 속도는 빛의 속도. 회피 자체가 불가능해요. 맞는 순간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로 드론 내부가 녹아버립니다. 웃음이 멈췄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천광 기준 드론 100대 20만 원. 천궁2 기준 드론 100대 1,500억 원. 패트리어 기준 드론 100대 최대 6천억 원. 파루크가 그 숫자를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이라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고요. 교수가 제임스를 봤습니다. 제임스 씨, 미국이 HELIOS에 쏟아붓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년간 수조 원입니다.
한국은 그 돈으로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어요. 예산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미국은 왜 못했습니까?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박하지 않았거든요. 제임스가 굳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드론 위협을 머리로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몸으로 알아요. 2022년 12월 북한이 보낸 드론 5대가 서울 상공을 날았습니다. 한국 방공망이 탐지는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어요. 그날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드론은 기존 미사일로 막기 어렵다. 드론이 대량으로 오면 재고가 먼저 바닥난다. 그 절박함이 천광을 만들었습니다. 이란 드론이 중동 하늘을 뚫기 3년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이번에는 저를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학생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어요. 일본 방산 어떻습니까?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동에서 잘 팔립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수출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일본 방위 장비 수출 현황.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주요 성과입니다. 호주 잠수함 수출 시도 실패. 인도 해상 초계기 수출 시도 실패. 중동 방산 수출 사실상 전무.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화면에 딱 박혀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바친 곳인데 교수가 말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무기는 수출용 대량 생산 체제가 없어요. 자위용으로만 만들다 보니 단가가 높습니다. 납기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자위대 무기는 실전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K9 자주포 일문 가격 약 400만 달러. 독일 PC-2000 약 700만 달러. K9 납기 계약 후 6개월에서 1년. 유럽 납기 3년에서 5년. K9 실전 기록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실전 투입.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이 왜 못 파는지 이해가 됐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실전이 없었던 거고요.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토씨 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이시죠. 저는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방위산업에 계셨는데 수출한 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중국, 미국, 일본. 전부 한국에 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이 아닙니다. 기술력만도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새 화면을 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총 124억 달러. 폴란드는 더 가까운 독일을 두고 한국에 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화면에 띄웠어요.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3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단순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교수가 파루크를 봤어요. 파루크 씨, 그날 밤 이후로 천궁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공개된 범위에서요. 파루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투 중에 포대 중 하나의 레이더 구동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한국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파루크가 대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기술진 6명이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으로요.
제임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쟁 중에요. 파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만에 레이더가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전쟁 중인 나라로 기술진을 보낸다는 게 비행기에 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채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기술진 중 한 명을 제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화면에 내용이 떴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거기서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만든 게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기술자의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미라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억지로 참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무기의 성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감의 이야기예요. 그 책임감이 사람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산업부 30년. 하지만 일본이 전쟁 중인 나라에 기술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을 한 적이 없으니 보낼 일도 없었겠죠.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미사일 재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천궁2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소모됐어요. UAE가 한국에 긴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상 납기보다 앞당겨서요. 파루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수가 물었어요. 대구 국제공항에서 UAE 공군 수송기로 직접 이송. 요격 미사일 30여 발 긴급 공수. 소요 시간 48시간. 아미라가 물었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 공급 물량이 잡혀 있었는데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정을 조정해서 UAE를 먼저 챙겼습니다. 파루크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뭔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파루크를 봤어요. 파루크 씨, 그 미사일이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파루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방산거래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실례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군함을 인수했을 때 배 안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마스크 5만 장, 손소독제 2,000개, 방역복 500벌. 계약서에 없는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마스크 화물 압류가 벌어지던 시기에 한국은 그걸 그냥 선물로 실어보냈어요. 아미라가 물었습니다. 오해요. 돈도 안 받고. 교수가 웃었습니다. 당시 조선소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행기 타고 와서 배를 인수해가는 필리핀 선원들이 얼마나 고생이겠냐고. 그냥 챙겨드리고 싶었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인정하기 싫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챙겨준다는 게 일본이 그런 적이 있었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나? 교수가 말했습니다. 방사는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 증명이 필리핀에서 시작돼 폴란드를 거쳐 이제 중동까지 왔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자, 결과를 봅시다. UAE가 한국에 원유 2,400만 배럴을 최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AE와 한국이 350억 달러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이라크가 천궁2 도입 일정 단축을 긴급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도입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카타르와 바레인도 공식 문의를 접수했어요. 중동 방산전 시회에서 한국 기업 39곳이 동시에 참가해 약 20조 원 규모의 수출을 타진했습니다. 아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사우디가 공식 검토에 들어갔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라 씨 귀국하면 국방부에 확인해 보세요. 아미라가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미사일 하나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습니다. 무기 하나가 350억 달러 협력이 됐어요. 96%의 요격률이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패트리엇 대신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미국 눈치를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레이시온과 한국 LI 지넥스원이 청궁투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산 수출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됐거든요. F-35 핵심 부품 127개가 한국산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92%가 한국산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할 여유가 없어요. 파트너로 끌어가는 게 낫거든요.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화면을 켰어요. 자, 정리합시다. 왜 미국도, 이스라엘도, 영국도 아닌 한국이 세계 최초 레이저 실전 배치를 했을까요? 왜 전쟁 중인 나라에 기술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왜 중동 전체가 줄을 섰을까요? 교수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수십 년간 실제 위협 앞에서 살아온 나라. 매일 북한 미사일을 의식하며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론 위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날아오는 드론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만든 무기. 그 차이가 세계 최초 실전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봤어요.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과 신뢰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두 문장이 떴어요. 실전이 증명했다. 그 증명은 복사할 수 없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리웨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제임스도 조용히 나갔고요. 파루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숫자를요. 드론과 미사일 가격 차이. 파루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분위기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루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질문에 먼저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문제를 깨닫기 전에. 그리고 파루크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필기한 것들이 빼곡했어요. 드론 3천만 원, 미사일 15억 원, 천광 2천원. 실전 배치 세계 최초. 절박함이 기술이 됐다. 신뢰는 복사할 수 없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산업부 30년. 그 세월 동안 수출한 거니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버지가 틀린 걸까요? 아니, 아버지만 틀린 게 아니었어요. 일본 전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썼던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한국 방산 강의 들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방위산업은 미국이죠. 저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썼어요. 아버지, 오늘 강의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실전이 없을까? 일본은 왜 전쟁 중인 나라에 기술진을 못 보낼까? 일본은 왜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못 들을까?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절박함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빈 강의실, 교수가 서 있던 단상, 화면에 마지막으로 떠 있던 글자가 기억났습니다. 그 증명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겠지.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숙사를 향해 걸었어요. 내일은 아버지와 긴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주 후, 저는 기숙사 방에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켄지, 그 강의 자료 다 읽어봤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다. 30년간 내가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는 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 천광 2천원,
천궁투 실전 배치 세계 최초. 그게 현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켄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건 오만이었다. 방위산업은 절박함이 만든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절박함을 되찾아야겠지. 켄지, 내 세대가 실패했어. 하지만 너희는 다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네, 아버지.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4주 전 이 하늘 아래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처음으로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아부다비에서 파루크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파루크는 생각했습니다. 2월 28일 새벽 1시 경보음이 울렸을 때 나는 이게 단순한 방공 임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습니다. 천궁2가 96%를 기록했을 때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로 기술진을 보내는 나라, 납기를 앞당겨 미사일을 실어보내는 나라,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 챙겨주는 나라, 그걸 가진 나라가 이긴 겁니다. 파루크는 하늘을 봤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천궁2 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는 천관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루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무기를 산 게 아니었어. 함께 싸울 나라를 산 거였다. 아부다비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루크는 오래도록 그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밝혀진 한국 방산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2,000원짜리 레이저로 전쟁의 경제 구조를 바꾼 나라, 전쟁 중인 땅에 기술진을 보낸 나라, 96%의 성공률보다 4%의 실패를 먼저 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